안녕하십니까, 개미대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개미대학 마스터 전석입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녹화하지 말라는 건가?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은 파동하고 매집봉 고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매집봉이 뜰 수 있는 환경서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하자. 역별은 띠 아니다, 그죠? 최소한 횡보랑 그 다음에 정별 구간에서는 매집봉이 뜨고 그게 신뢰도가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또 기초 강의이긴 한데 매집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매집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집봉이라고 이제 제가 책에서 썼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여러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헷갈린 것부터 좀 해결할게요. 먼저 캔들의 상승률이 8%대였으면 좋겠다. 8%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시작을 했으면은 1,800원대였으면 좋겠다. 하면 9% 넘어가는 건 매집봉이 아닌가요? 매집봉일 수도 있습니다. 10% 넘어가는 건 매집봉이 아닌가요? 10% 넘어가는 것도 매집봉일 수도 있어요. 근데 8%로 한 거는 뭐냐면은 뭐 12%, 13% 넘어가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대를 저는 좋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제 그제 거래보다는 좀 많아야 되겠죠. 최소 4배, 5배. 그래서 어제가 만약에 10만 주였어요. 10만 주인데 오늘 한 100만 주가 터졌어. 예를 들어서 캔들의 크기는 이렇게 8% 미치거나 아니면은 그 근처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는 10만 주가 터졌고 만약에 100만 주가 터졌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100만 주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막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뭐 상한가를 기대하고 산 사람도 있겠고, 늘어난 거래량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 상승률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8%,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뭐 15%를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8%로 딱 막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한 거거든. 매집봉을 만든 사람이 뭔가 한 거거든요. 거기는 조금 또 이따 할게요. 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에요. 오늘 얼마? 한 1,400원을 시작해서 1,800원에 끝난 거예요. 시가가 1,400원, 종가 1,800원입니다. 캔들의 크기는 4%대인데 상승률은 몇 %입니까? 8%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매집봉이 맞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이런 거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냥 10,000원에 시작해서 1,800원에 끝나는 거 매집봉인 건 알겠는데, 그럼 1,400원에 서서 1,800원에 끝나는 거는 매집봉이 아니냐? 매집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매집봉을 또 이제 분봉에서도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장이 몇 시에 시작합니까? 아침 9시에 이제 딱 스타트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쪼르륵 하고 이제 끝납니까? 15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가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냐면은, 왜 저기 뭐야, 요즘 유튜브라든가 어디 뭐 광고 보면은 부자 만들어 줄게요, 인생 역전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100만 원으로 뭐 100억을 벌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하라고 합니까? 밑에 이렇게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번호 남기라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그 DB를 모으는 겁니다. 아셨죠? DB를 모으고 팔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전화번호 남기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막 내 번호가 주식업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아무튼 이런 주식업체, 대부분 이제 주식업체에 빼앗긴 DB라고 할까요? 이 DB 플러스 SNS로 뭐가 나가냐면은 A라는 종목 호재 발생이라고 해가지고 장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막 뿌려지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 문자 보고 진짜 이게 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이 문자 봤던 사람들이 이거 움직이네 하면서 막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량이 이렇게 솟아. 아침에 막 이렇게 솟아요. 언제까지? 9시서부터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 막 이렇게 거래량이 막 솟아요. 어떤 효과로? SNS라든가 문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DB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손한 의도로 이래가지고 어떤 종목을 광고를 한다는 거죠. 막 올라가. 매수가 일시로 쏠려요. 한 30분 정도. 그다음부터 매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문자를 본 사람들이 다 참여했죠. 거래량 어떻게 전개되냐면 갑자기 거래량이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날 거래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거래량이. 이건 매집일까요? 아닐까요? 매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올라가는 종목들의 패턴은 뭐냐면은 요 30분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한 요거 반 이상 이렇게 떠요, 매수가.
어떤 경우에는 9시 반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10시서부터 10시 30분에도 막 매수세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몽에서 흰색으로 전개가 되는 것들은 SNS라든가 어떤 저런 DB 모객을 한 사람들이 뿌려서 생긴 일시적, 일회적 매수세로서 아침 30분에 빵 뜨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오는 거는 매집이 아니다. 최소한 매집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30분 몽상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다음 30분에 터지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터져줘야 돼요. 한 2시쯤에 또 안 터졌다가 또 2시 이후에 또 이게 막 거래량이 터져요. 막 추가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매집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30봉에서 저렇게 매집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29일이에요. 28일은 1월이었는데 아무튼 28일도 거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매집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일 거래량은 이렇게 막 이래 다 거래량이 없어. 그다음에 홍보성 그리고 일회성으로 만약에 종목이 뜨게 되면은 다시 아침 9시서부터 9시 30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빵 떠요. 그래갖고 여기가 9시고 여기가 9시 30분이라면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일단 떠. 대폭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제랑 비슷하게 이렇게. 매집이 아닌 것들은. 근데 정말 매집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이 빵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기보다 전일 시간 대비 거래가 많아요. 이게 매집이에요. 이게 매집. 매집봉인가 아닌가 첫 번째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30분 봉을 보는 거예요. 연속된 거래량이 생기는지. 어머 안 돼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아니 조금 전에 이 펜을 제가 이게 하는데 고장 났나 봐요. 이걸로는 되는데 이 마우스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펜이 안 되네. 근데 이 마우스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30분 봉상에서 연속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좀 차트를 보고 제가 좀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한강 MT가 딱 전개되면서 이제 매집봉으로 보여진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매집봉이고 이제 요것도 매집봉이고, 그죠? 이것도 매집봉이고, 또 여기서도 이제 또 매집봉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7월 28일인데 7월 28일 30분 봉으로 가볼게요. 거래량을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거래량이 좀 별로 없는데 28일 날 보면 거래량 어때요? 전일 대비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그죠? 그다음에 연속된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러한 패턴이 뭐다? 매집봉인 거예요. 매집은 30분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느 종목을 사서 수익을 올리려고 해요. 근데 그 종목을 30분 만에 내가 원하는 양만큼 매수를 했을까요? 힘들어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왜냐면은 그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에 재료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30분 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집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연속된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자, 어제보다 혹은 그제보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캔들의 크기가 8% 미만인 거. 이런 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매집봉이죠. 자, 그러면은 왜 8%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당연히 20%가 넘어가 버리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 던지고 그런 물량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 즉 매도세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가다 놓는 거예요.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오게끔. 조율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이미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호가창에서 오늘 이게 뭐 매집봉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집봉이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막 주가가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27,850원 여기에다가 물량을 엄청 쌓아놓는 겁니다. 이 호가창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기를 뚫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기서 사게 되면은 물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게끔 이 현재 시장가보다 한 몇 호가 위에다가 이렇게 물량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 물량을. 그럼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대놓을 수가 있겠죠. 물량을. 매집봉은 당일날만 매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그 종목을 어떤 사람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두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매집봉을 시발점을 해가지고 기준의 물량 플러스 매집 해서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조금 부족하면 또 뒤에 추가로 또 매수해서 또 탄력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펜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다가 좀 막혔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매집봉 키포인트 하나, 30분 봉에서 연속된 거래량으로 터져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30분 봉에서 연속해서 터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제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4배, 5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집을 할 때 8%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기준에 너무 많이 오르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제 대비 막 수배 정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8% 정도밖에 주가가 상승 안 했다는 거는 뭐다? 제어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몇 호가 위에다가
매집하고 있는 산업 물량을 대놓고 야 여기 올라오면 너희들 물려 여기 악성 대기밀 많아 여기가 주가 고점이 해서 겁을 줘가지고 못 사게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매집봉하고 이제 파동만 파도 불필요한 거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의 3대 요소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 세 개만 보면 돼요. 보시다시피 일목균형표 B 엘리어트 파동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요것만 보고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해당 기업이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 근데 기업을 보셔야 돼요. 기업. 일목균형표 보고 엘리어트 파동 보면 기업을 안 봐. 왜? 그것만 해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안 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짧게 캔들 거래량 파동 이거 보고 의사결정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넘어가야 돼. 아셨죠? 결론은 기법보다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끝!